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실무 개념 강화 프로젝트로 AC와 DC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정말 초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초보적으로 알아볼 거고, AC와 DC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예, 표 한 장으로 제가 가져오고 왔고요. 사실 전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요것만 봐도 DC인지 AC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표를 설명하기에 앞서 일단 제가 쉬운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고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가정용 전원에서 전원으로 쓸 수 있는 전원은 우리가 AC 220V입니다. AC가 우리가 이제 얼터네이팅 커런트로 이제 교변 전류를 이제 왔다 갔다 거리는 전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 라인을 우리가 의미를 하는 거고요.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사실 감지하기가 어렵죠. 이게 눈으로 보면 전기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콘센트 우리 집에 가정에 있는 콘센트에서 여러분들 플러그 이제 그 노트북 플러그를 이제 콘센트에 꼽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원이 공급되는데 이 콘센트에서 나오는 전원은 다 AC입니다. AC고요. 그리고 그 전원을 통해서 우리가 AC를 DC로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컨버터라고 했죠. 컨버터. 이 노트북 아답터를 통해서 노트북에는 우리가 DC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DC 전원이 공급되고 이 노트북은 다 DC예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 DC고 DC는 얘입니다. 얘. 그래서 뭐 플러스 200V 그 6.5V인지 12V인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DC 전원이 그 12V와 24V가 있고요. 노트북도 제가 전원이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좀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노트북도 뭐 델이나 HP나 MSI나 뭐 다양하게 많아지면서 전원도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노트북 전원도 이제 DC고요. 그리고 모든 게 다 DC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원을 분류한다. 교류와 직류만 두 가지만 있어요. 두 가지. 우리 건전지도 직류예요. 우리 애기들 그 A2나 A3 건전지, LR4나 이런 건전지들 다 DC예요. 망간 건전지예요. 망간 건전지. 그 다음에 교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콘센트에서 나오는 건 다 교류다. 그래서 출발은 다 교류를 가지고서 컨버터를 통해서 우리가 DC를 쓰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전원이 DC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콘센트에서 나온 건 교류이기 때문에 변환을 해주는 정류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DC를 받는 것 뿐인 겁니다. 아마 기기를 지금 이 영상 보실 때쯤 되면은 대부분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면은 조금 이제 건반장이 얘기하는 거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실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 항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파라미터 해서 항목을 했는데요. 전송 가능한 에너지 양은 장거리 전송이 안전하며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AC 같은 경우는 DC는 DC 전압을 멀리 이동할수록 더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에는 어렵다. 뭐 예외는 있죠. 뭐 예외는 있지만은 일단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거리 송전선로서부터 중거리, 단거리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765 변전소는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서 백두대간을 타고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DC 라인은 DC 라인은 우리가 고덕에서 이렇게 저기 당진 쪽으로 가는 라인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한 2, 3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선로가 있고요.
DC 라인이요. HVDC. 그리고 또 우리가 해남에서 제주도로 가는 라인이 두 라인이 있어요. 두 라인이, DC 라인이. 물론 이제 DC를 중간에 이제 DC 케이블을 통해서 가지만 결론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가 받는 상용 전원 자체는 AC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얘네들도 정류 회로를 거쳐서 이제 인버터겠죠. 여기서는 DC를 AC로 만들어주는 인버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AC로 가정에 이제 배전선로를 통해서 AC 그 가정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을 하나라고 봤을 적에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I-R 로스라는 게 있어요. I-R 로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이 전압을 높여주면은 손실은 줄어드는 역할을 하지만 DC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하고 AC는 초과압으로 우리가 전압 변성이 그래도 DC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154든 345든 765로 승합을 해서 장거리로 보낼 적에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DC를 너무 먼 곳에 저항을 큰 굵기 디멘전을 가지고서 우리가 저항 로스를 줄이고서 보낸다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물량의 제한이나 그 다음에 제작의 제한, 케이블도 우리가 뭐 1050스퀘어 이상을 우리가 이제 굵기를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론은 전압을 승합을 해가지고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손실을 줄여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론은 우리가 승합을 하는 이유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DC보다는 AC가 전압 변상이 그래도 DC보다는 쉽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뭐 전자의 흐름 방향을 결정하는 원인은 전선 주변에서 회전하는 자석에 의해서 생성되고요. 여기 직류 같은 경우는 전선에 따라 일정한 자기장에 의해서 생성된다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모르셔도 돼요. 주파수는 국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50도는 60Hz를 사용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DC와 AC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프리퀀시가 있냐 없냐인데요. DC는 없어요. 없어. 주파수 0도 아니고 그냥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AC는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는 50Hz,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민국은 60Hz, 사우디아라비아도 50Hz였나 그래요. 그래서 50Hz 쓰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110V 써요. 우리나라는 220V 쓰는데 이게 정기적인 이제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110V를 쓰는 게 우리 사람한테는 더 좋아요. 전압이 낮을수록 우리 일렉트릭 쇼크를 받는 게 달라지니까 물론 전류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여기 방향 회로 내에서 전류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한다. 뭐 계속 이게 전류든 전압이든 계속 교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A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DC 같은 경우 회로 내에서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그렇죠.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고 AC는 계속 흐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류회로도 반파 정류냐 전파 정류냐 해서 위아래로 가는 거 중에 위에 것만 컷한다. 위에 것만 컷한다. 그러니까 밑에 것만 컷한다. 그러면 저기 그 반파 정류가 되는 거고 위에 것도 그래서 이거 위로 올려준다. 나오는 거를. 그래서 여기 전파를 만든다. 물론 이제 간격이 여기 이제 이게 간격이 이제 좀 벌어지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전파 정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위로. 다이오드 2개를 쓰면 우리가 이제 전파 정류가 되잖아요. 뭐 삼성에서는 이제 6개를 써야 되겠지만 뭐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 방향 설명하다 했죠. 그래서 전파를 우리가 이제 정육을 써서 바꿀 수가 있죠.
결론은 이렇게 위로 바꿔주면 그게 정류가 되고 그게 DC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콘덴서를 넣어서 평화시켜줘 갖고 이렇게 올라갔을 적에 여기 굴곡이 되는 파여 있는 부분을 우리가 스무스하게 맡겨주는 이제 직선으로 거의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평화회로고, 그게 이제 콘덴서가 해주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류의 특성은 전류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죠. 그죠? 쭉 여기 타임라인이 있고 시간에 따라 변하고, 전류의 크기가 항상 일정하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얼터네이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평균값도 있고 또 실효값도 있고 최대값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전자의 흐름은 전자의 계속해서 앞뒤, 이것도 뭐 교본하니까 이제 바뀐다고 한 거고, 전류는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전자는 한 방향으로만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7번은 전력 공급은 AC 발전기 및 전력망에서 공급된다. 사실은 이제 우리 교류 전력은 그 제가 일하는 입장에서는 시작이 되는 구간은 우리가 전기기기에서 배웠죠. 동기기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동기 발전기로부터 전력망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용가로 가기 때문에 수용가 입장에서는 전력 공급원이 그리드가 되는 거예요. 전력망 그리드가 되는 거고, 그리드 입장에서 전원을 받는 거는 발전소에서 받는 겁니다. 발전소. 그래서 이 AC 발전기 및 전력망을 통해서 이제 전력이 공급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직류 같은 경우는 배터리, 그 다음에 전지, 우리가 포토볼테이크, 그러니까 태양 전지의 셀에 의해서 또는 배터리에 의해서 우리 건전지 같은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VSG 배터리 같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 요즘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납축전지,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다닐 적에는 납축전지 써가지고 전에 보충해갖고 막 타고 다녔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알카라인 이제 축전지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무보수 밀폐형 충전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다 셀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배터리 또는 전지셀, 여러 전지셀을 태양 전지 PV 모듈처럼 여러 개 엮으면 12V도 만들고 120V도 만들고 전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렬 배치하면 전압이 늘어나는 거고, 병렬 배치하면 용량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동 요소. 이거는 그냥 요거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류에서의 이제 변수, 그 다음에 직류에서 베리어블이 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직류에서는 항상 저항만 존재합니다. 직류에서는 우리가 아마 이 영상 보실 때쯤은 제가 전기기능사가 알아야 될 백선 해가지고 그 일부 내용이 좀 빼야 될 내용도 있는데 제가 그냥 다 넣어놨는데, 일단 거기 있는 내용 한번 읽고 오고 이 내용도 또 보고 공부도 계속 반복하면은 초보 엔지니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나중에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더 위에 있는 산업기사나 기사의 레벨로 올라가서 공부하시다 보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격증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교재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뭐 저도 이제 전기기기 교재를 이제 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거 대학교 때 이제 공부했던 교재들은 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고, 여기 그 뭐죠? 제가 고등학교 때 공업계 고등학교 저는 나왔는데, 그때 책도 일부 전공책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전기기기, 전자기학, 공업수와 뭐 이런 것들 다 회로 이론, 이거 전기 응용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자격증 막 취득하고 나서는 책자를 다 버리긴 했는데 일단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서 직류는 저항만 존재한다. 근데 교류는 임피턴스가 존재한다. 임피턴스에는 저항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콘덴서와 인덕턴스가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콘덴서와 인덕턴스를 우리가 둘이 합쳐서 리액턴스라고 하고, 이게 역률과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 섹타, 그러니까 역률과 이제 무효율을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은 무효 전력과 유효 전력을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그 직류에서는 전력을 얘기하면은 P는 VI에서 피상 전력 값을 그대로 100이면 100을 다 쓸 수 있지만, 교류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피상 전력을 아이디어하게 우리가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상 전력을 100으로 쓰는 게 아니고 유효 전력이 얼마만큼 높은지 낮은지를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게 결론은 역률을 높이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역률을 우리가 1로 만들었으면 결론은 피상 전력 1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전력을 100을 만들었으면 100을 다 쓸 수 있는 거지만 역률이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사인과 사인 섹타를 가지게, 이 일을 하지 않는 사인 섹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줄일지를 항상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우리 계통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거를 줄이게 되면은 유효값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항상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설비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파워 캐패시터나 파워 콘덴서들을 쓰거나, 우리 전력 계통에서는 조상 설비들을 우리가 쓰거나 스타트컴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써가지고 이 보정을 해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 설비들은 제가 별도로 영상 업로드 한 게 있으니 좀 부족하더라도 그거 보시면은, 그래도 국내에서 나오는 조상 설비들 뿐만이 아니라 최신 조상 설비까지도 좀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피터스라는 거는 교류에서 말하는 이제 저항이다. 그 안에는 우리가 이 직류에서 있는 저항 R도 있지만 C와 L도 있다. C와 L을 우리가 합쳐서 리액턴스 해갖고 리액턴스라고 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XL과 XC로 쓸 수 있는데, XL은 우리가 2파이 L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그거와 같다. 이 꼴로 두고, 그 다음에 XC는 2파이 C분의 1로 표현한다. 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깊이 있는 것들은 전기 이론을 올해 할지 내년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나오면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AC와 DC. AC와 DC는 일단은 영어로 Alternating Current는 AC, Direct Current는 DC다. 그래서 파형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교본하는 거죠. Alternating.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시간 차를 두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DC는 항상 똑같아요. 플러스 밑에는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교류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 전기기기 시험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물어보는 문제가. 그러면 왜 AC와 DC를 구분을 할까라고 봤을 적에, 일단 AC를 쓰게 되면은 DC보다는 좋은 점들이 있다. 물론 DC가 더 좋은 점들이 많다. 하지만 DC는 전압을 우리 멀리 보낼 적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론은 손실을 줄이기 위한 AC를 현재 쓰게 되었다. 테슬라와 에디슨의 싸움이 아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교류는 주파수 성분 때문에 전자 유도 장애가 발생되고 통신선에 대한 유도 장애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류는 또 이 특성상 표피와 이제 근접 효과가 이제 그
근점 효과와 표피 효과가 또 생기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실효저항값의 영향이 주파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문제예요,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술들이 전력 산업이 발전되면서 계속 이게 개발되고 연구 개발되고 만들어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표피 효과 같은 경우도 주파수 성분이 커지게 되면 표피가 그, 그 도선 중심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외부로 흘리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전선을 100% 다 못 쓰는 문제도 있고 악영향들이 여러 가지 악영향들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즈를 쪼개고 연선을 쓰고 도체를 여러 도체들을 써가지고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줄이게 된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설명만 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AC와 DC는 그 정도. 그리고 이 DC보다는 AC가 전압 변성이 더 쉽다. 그리고 장거리 성전솔레는 손실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쓰고 있다. 라는 정도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원용으로는 그 우리 전기기기에서 배운 동기발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력망 그리드로 보낸다. 그래서 우리 가정용으로 220V까지 들어오고 우리나라의 개통 전압은 765서부터 쭉 내려와서 220V까지 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적에는 110V도 썼어요. 단상 삼선식 해갖고 110V를 썼었지만은 이제 그거는 쓰지 않죠, 우리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8번에 보면은 교례에서는 임피던스 성분이 존재하고 직류에서는 저항 성분만 존재한다. 그리고 교류의 임피던스 성분에는 저항 성분과 그 다음에 L 성분과 C 성분과 그 다음에 L 성분, 죄송합니다. L 성분이 들어간다. 인덕턴스와 리액턴스, 그 콘덴서 성분이 들어가고 이거를 바꾸면 XL과 XC, 이거를 전체를 X 리액턴스라고 한다. XL은 2파이 L, 2 곱하기 파이, 3.14 곱하기 L, 2파이 FL이죠. 주파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XC는 2파이 FC분의 1이에요. C분의 1.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주파수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주파수에 영향을 받는 성분들이고요. 이 성분이 나중에 역률과 무효율에 결정이 되고 이 역률은 유효전력으로 사용이 되고 무효전력은 이 사인세타 성분이 무효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무효율은 송전솔로에서 교류에서 봤을 적에 일을 안 한다. 솔로에만 머물러 있어 갖고 실제 유효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역률을 높이는 설비들이 조상 설비이다. 교류에서는 이게 문제다 라는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이 정도의 키워드를 가지고서 그냥 설명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초보 엔지니어들을 기준으로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파형만 볼 줄 알고 AC와 DC가 권반장이 얘기하는 건 이 정도네 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은 전기기기 공부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